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앞장서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의학 분야가 바로 감염내과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인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 실제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결국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 10여 년 뒤 전북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메르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병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 인류에게 각종 피해를 주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퍼져버린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대요. 불안해요. 마스크도 쓰고 손도 좀 더 씻고 그러죠, 요새.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의 중심축 역할은 감염내과가 맡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 각종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감염내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도내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의 5명이 전부입니다. 전문의가 없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음압격리실을 갖췄지만 중증 환자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산을 비롯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13개 검역소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개원조차 힘든 감염내과의 경우 시군의 전문의료 인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의대는 외과나 감염내과, 산부인과 등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그 열악한 그 환경을 감안한다면 공공의료 인력을 시급히 좀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감염병 발생에 사전에 이렇게 대응하는 20대 국회에서마저 공공의료 대학원법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국내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는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대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입학식을 취소하고 졸업식도 일부 수상자와 박사학위 취득자만 참석하게 해 단출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전면 취소하고 최근 2주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 구성원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금석배 축구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전북축구협회는 개최지인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유소년 대상 전국대회로 오는 14일부터 12일간 560여 경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김제 스마트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민관이 1년 반 만에 생태 보전을 조건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 습지, 동미나리와 물고사리 등 멸종 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생태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스마트팜 관련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모은 융복합단지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습지를 보존하려는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와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대체부지 마련하라. 환경영향평가 생략부터 동미나리 부실 이식 논란까지 공사는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갈등 1년 반 만에 민관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습지 역할을 하는 유수지의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10배 이상 늘리고 동미나리 대체 서식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겁니다. 온실 면적과 높이는 줄이고 생태 친화적 공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생태습지의 가치와 기능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래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합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주민들은 습지의 원형을 보존하지 못한 상실감은 여전한 만큼 향후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후세대에 좋은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김제 스마트팜 사업이 미래농업과 생태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단초를 마련한 가운데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양곡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가정에서 연간 소비한 양곡은 67.4kg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는데 쌀의 경우 59.2kg에 그쳐 전년 대비 1.8kg, 3%가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쌀 소비량이 74만 톤에 그쳐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구직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비율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을 떠난 인구는 도민의 0.7%인 13,000명으로 유출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20대는 9,700명, 4.5%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해 음성 파일로 보급합니다.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하고 소식지 각 페이지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보 접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민이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역 서부 주차장이 유료로 바뀌면서 익산시가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대리주차와 픽업 서비스에 나섭니다. 대리주차 서비스는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남부 공영주차장 내 주차를 제공하고 픽업 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농업실용화재단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익산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서비스와 주차 정책을 신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치매 안심 택시를 운영합니다. 치매 안심 택시는 쉼터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택시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작업 치료와 미술,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거리 대상자는 그간 이동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취약 지역의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역의 택시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난임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군이 낭비되는 물을 막기 위해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2023년까지 308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만 블록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로 32km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순창 장류축제, 문화예술, 여행 코스 등 순창 지역 문화 관광과 관련한 창작 영상물로 누구나 5월 31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당선작은 순창군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완주군에서는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완주군의 거주지가 등록돼 있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사문소나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